안녕하세요. 창업 배우는 카페 CEO의 탄생 부자비즈의 이경입니다. 네, 지금 100년 만에 더위가 찾아온 요즘입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 잠 못 이루는 밤에 제가 지금 시간이 2시 29분이네요. 잠이 안 와요. 너무 더워서. 네, 그런 날 1일 창업 공부 밀린 숙제 하려고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7월 14일 날 1일 창업 공부 시작했으니까 오늘이 8월 4일이에요. 8월 4일 새벽이니까 지금 오늘 1일 창업 공부가 9번째인데요. 원래 그 계획대로 한다면 22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작심삼일도 반복하면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보통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보통 사람들은 작심삼일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계획을 하면 그대로 실천을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작심삼일을 반복하는 게 좋죠. 그래서 제가 이미 굉장히 늦었지만 22회째를 지금 녹음해야 되는데 이제 겨우 9회입니다. 하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똑바로 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절대로 창업하면 안 되는 사람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투자 마인드가 없는 분들은 창업 안 하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절대로 창업하면 안 되는 사람, 두 번째는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창업의 3요소라고 하면 뭐 보통 이제 아이템,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사람, 창업자겠죠. 그 다음에 자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업종과 자원,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나누면 업종과 자원이에요. 내가 창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업을 해야 된다, 무슨 사업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겠죠. 네, 그게 바로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원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자원은 크게 사람, 시간, 돈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할 때 아이템, 뭐 사람, 자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자원을 다시 쪼개서 보면 시간과 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결국 자원의 배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컨설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분석 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신규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사업성을 분석하고 뭐 예를 들면 그 거시적 환경, 미시적 환경 분석, 또 업종과 관련되는 어떤 마이크로한 분석, 매크로한 분석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뭐 시장 잠시 분석,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수많은 분석을 왜 하느냐? 결국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돈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매년 이제 기업들이 경영 계획 같은 걸 짜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 올해 장사가, 올해 사업이 돈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 트렌드, 이런 것과 또 수요의 풍부함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대 흐름과 트렌드에 맞느냐, 수요가 풍부하냐. 근데 이 수요의 풍부함을 이제 쪼개는 게 경쟁이죠, 경쟁. 경쟁이 심하면 심할수록 아무리 수요가 풍부해도 경쟁이 심하면 심할수록 어려워지죠. 요즘 이제 외식업계가 바로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먹어야 되고 점점 더 내식, 가정에서 먹는 것보다 외식이 많아지고 있긴 하지만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돈이 되느냐에 또 그 반대편에 있는 게 비용 문제입니다. 돈이 별로 안 되더라도 비용이 조금 나간다라고 하면 남는 게 많겠죠. 근데 아무리 돈이 되는 사업이라도 비용이 많이 나간다고 하면 남는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간, 사람,
과 관련이 됐죠. 물론 이제 설비 같은 것도 굉장히 공장이라든지 또 시설 장치업 이런 거는 설비에 대한 투자비, 이 설비에 대해서 투자한 걸 언제 회수할 거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시간과 사람이 이제 비용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절대로 장업하면 안 되는 사람, 두 번째로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했는데요. 왜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장업을 하면 안 될까요? 또는 또 장업에 적합하지 않을까요?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제가 앞에서 장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이제 중요한 성패가 달려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좀 자세히 볼게요. 보통 목표가 있을 때 세우는 겁니다.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워요? 그죠? 뭘 해야 될지, 뭘 일단 한다는 것도 목표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있을 때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목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다는 것이죠. 결국 이제 사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는 그 장업자가 어떤 이상, 꿈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다 목표죠. 근데 목표에 대한 인식이 낮다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목표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데 너무 중요하는데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목표가 있고 목표를 뚜렷이 인식하고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계획은 그래서 계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하는 것과 목표와 그것을 실현하는 데 적합한 방법을 갖고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의 경쟁력의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이제 그 성경책에도 항상 깨어 있으라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요. 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명확하게 뭔가를 인식하고 있어야지만 우리는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시효의 탄생에서 이런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1창원, 1일 장업 공부는 짧게 하는 거니까 제가 간단하게 좀 계획을 세우지 않을 때 얻는 불이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을 주도할 수가 없고 질질 끌려갑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장업을 배우면 젊어지고 더 유능해지고 더 문제 해결력이 뛰어나진다. 그래서 장업을 하든 안 하든 장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장업의 씨앗을 내 머릿속에 심는 것만 하더라도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위대해진다라고 했는데 이 장업의 특성이 능동성을 갖는다라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이게 주도할 수 없다, 질질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장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특성하고 정반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뭔가 상황을 주도할 수가 없어요. 질질 끌려갑니다. 그냥 일요일날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나가서 나쁜 일을 하자고 꼬셔요.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그냥 뛰쳐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목표가 있는 사람, 내가 이달에는 주말에 SNS를 확실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좀 떼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있다면 어떤 크고 작은 유혹들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계획을 세우지 않을 때 얻는 불이익은 주도할 수 없다. 두 번째, 중요한 일에 시간과 자원을 우선 배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1일 장업 공부를 제가 특별히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하고 제가 어떤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새벽 2시 39분인데 이렇게 새벽에 항상 녹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제가 새벽에 아침 운동을 하러 갔을 때 한 새벽 5시나 6시에 운동하러 갔다가 네, 죄송합니다. 운동하러 갔다가 뭘 할까 생각을 하고 들어와서 아침 6시 이럴 때 이제 녹음을 주로 합니다. 너무 바쁜 거죠.
근데 제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있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전화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 뭐 이런 일로 만나자, 저런 일로 만나자. 근데 대부분 이제 저한테 뭔가를 부탁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부탁을 하고 가서 그 다음에는 부탁하고 간 사람이 소식이 없어요. 그냥 이것저것 찔러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이 사람도 한번 찔러보고 저 사람도 한번 찔러보고 그분들이 대부분 뭔가 계획이 없이 저한테 이게 부탁을 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분들하고 뭐 저하고 어떤 거래 관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가 그거를 다 전화 오는 대로 받아주게 되면 정작 내가 목표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객한테 해줘야 될 서비스에 어떤 계획이 있고 스케줄이 있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침에 회사에 갔을 때 그날 해야 될 일과에 대한 정확한 목표가 없으면 그냥 여기저기 불려다니다 보면 배도 아프고 밥도 먹고 좀 쉬어야 되겠고 이러다 보면 이제 하루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지 않을 때는 중요한 일에 성과가 나는 일에 시간과 자원을 우선 배정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목표 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 목표 의식이 없는 사람이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겠죠. 네 번째는 자원의 낭비가 심해집니다. 계획을 가지게 되면 이 비어있는 시간 또는 허술하게 넘기는 것들을 없앨 수가 있는데 이 계획이 없으면 시간이라든지 이런 너무나 자원의 낭비가 심하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계획이 없다는 것은 즉흥적이라는 얘기예요. 이 막가파식으로 뭔가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장님들 중에 보면 굉장히 뭔가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운빨로 성공할 수는 있지만 거의 사업에서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시행착오가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좀 계획적이고 이런 분들은 철두철미하고 치밀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덜 하게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 계획이 없을 때, 이 사장이 계획이 없을 때 또는 회사가 계획이 없을 때 가장 큰 이제 리스크는 조직 역량을 제대로 발휘를 못한다는 겁니다. 조직이 시너지를 낼 수가 없어요. 이 조직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뭔가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데 두서가 없는 걸 제일 싫어해요. 두서가 없다 보면 내가 이제 그 대부분의 조직원들은 그날 해야 될 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일에 임원, 부장님, 사장님이 계획성이 없으면 시도 때도 없이 부르는 겁니다. 이 일하고 있는데 불러서 저 일 시키고 그 사장이나 임원들이 계획성이 없으면 이 조직원들을 마음대로 부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장이나 대부분의 임원들, 윗사람들은 윗사람들의 역할은 뭐냐면 아랫사람들을 효율적으로 부린다는 표현은 요즘 같은 때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아랫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해서 일을 하는 게 윗사람들이거든요. 윗사람들은 실무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부리는 게 일이에요. 근데 이 윗사람들이 계획을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아랫사람들을 막 완전히 우왕좌왕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획이 없으면 조직이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자기가 하는 일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조직 전체가 한마디로 말해서 군대로 따지면 오합지졸의 조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똑바로 사장이 되고자 한다면 또는 혹은 지금 사장인데 똑바로 사장이 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계획을 세우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야, 이경희, 너는 계획을 세우는 스타일이냐? 안 세우는 스타일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 대답하기가 어렵네요. 제가 중학교 때 아니 중학교 때도 아니었나요? 중학교 때인지 초등학교 때인지 아마 중학교 때는 넘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평생의 계획을 다 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평생의 계획을 치밀하게 짜서 그 당시에 제가 어떤 게 목표였냐면요. 나는 인생의 모든 면에 대해서 이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 계획을 치밀하게 짜서 이것의 시행착오에 대한 것들을 어떤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삶을 살겠다. 제가 이런 계획을 짰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참 희한하게도 그 계획을 그때 계획 짠 걸 제가 다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자는 걸 보면 저는 뭐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돈도 벌어야 되고 직원들 월급 주려면 돈도 벌어야 되고 저도 또 돈을 벌어야 되고 이렇긴 하지만 저의 마음속에 있는 이글이글 불타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뭐 살림을 살면서 느끼는 거, 그 다음에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거, 컨설팅을 하면서 느끼는 거, 이 모든 것을 좀 사람들한테 좀 알려줘서 누군가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하거든요. 사실 이 일일 창업 공부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어느 시절에 짰던 계획이 제가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컨설팅을 하는 일은 결국 이제 계획을 짜는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뭐 이 회사 사업 계획도 뭐 수백 페이지짜리도 우리 회사 거도 한번 짜보기도 하고, 뭐 평소에 뭐 이런저런 계획을 굉장히 많이 짜는데 또 바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또 즉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넌 계획을 잘 세우냐라고 했을 때 좀 계획성이 있는 인간이었던 것 같은데 뭐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그러다 보면 계획성이 없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린, 결과적으로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재밌는 거 여러분한테 하나 말씀드리면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아주 세계적으로 큰 컨설팅 회사가 이제 글로벌 기업들, 아주 큰 회사 기업들의 CEO들을 코칭한 결과서를 책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굉장히 큰 회사의 사장들이 계획성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이 뭐 불려다니는 자리가 너무 많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계획하고는 담사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정말 많다라는 것을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깜짝 놀랍죠. 이렇게 큰 회사의 CEO들이 계획성 없이 움직인다? 상상할 수 없지만 일단 뭐 믿거나 말거나 간에 그 책에는 그런 리포트를 이제 기술하면서 자기들이 이 코칭을 할 때 제일 먼저 그 대표들의 시간 분석부터 들어간다. 아주 초단위로 시간을 분석한다. 라는 내용을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면 많은 CEO들이 그런 식으로 좀 시간을 중소기업체들도 보내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미래의 창업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 또는 조직에서 유능한 분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똑바로 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들이 굉장히 큰 것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뭔가가 되었을 때 그때 잘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평소의 습관이 정말 근육으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한번 여러분 노력해 보세요. 주말 계획 세우는 거, 데이트 계획 세우는 거,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좋은 시간을 보낼까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 여러분들의 문화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 하루의 일과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 사장님이 또는 과장님이 부장님이 어떤 지시를 하면 그 지시한 내용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 이렇게 작은 것 모든 여러분들이 이래서 계획을 세우는 습관을 들인다면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공하실 거고요. 똑바로 사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실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네, 여러분 창업 배우는 카페 CEO의 탄생에서는 많은 창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CEO의 탄생을 여러분들 생활에 실천하는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교육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저희 회사가 중소벤처 기업부의 프랜차이즈 교육을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0 창업 트렌드라는 책을 냈는데 트렌드 전략을 배우는 그런 교육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섞여 있어요.